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약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릎에 연골이 닳아져 무릎에 통증이 오면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다 하거나 연골이 닳아져서 생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다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무릎에 관절염이 오는 근본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치료하면 연골이 재생되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이나 출산 또는 수술을 한 후 출혈을 많이 하였을 경우 내 몸에서 피가 부족하니까 골수에 피가 부족하여져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연골 재생이 더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가 15년 이상 경과되면 당뇨에 의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 신장에서 조혈 호르몬, 즉 약자로 EPO라고 그러는데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골수에 또 피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골수에 피가 부족하여져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활액막과 연골 재생이 더딘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피를 마르게 하면 이런 말들은 옛날에도 있었죠. 피 말리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스트레스가 피를 마르게 하면 골수에 피가 말랐으니까 피가 부족하여져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활액망과 연골 재생이 더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골병들 정도로 육체 노동을 많이 했거나 또는 골병들 정도로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한 사람, 정말서 운동 중독적인 사람들이죠. 그러한 분들도 연골이 채워지기 전에 물을 많이 사용해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리한 성생활로 인하여 정액을 많이 배출하여 신장이 정액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하면 신장 기능이 약해져 역시 골수에 피가 부족하여지고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활액망과 연골 재생이 더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여 드립니다. 정액화성 혈액, 시유동맥이입신이란 글이 있는데요. 이걸 해석하면 남성의 정액은 혈액으로 만들어져 신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신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액이 신장이 주관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정액과 정력은 신장이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한 성생활로 인하여 정액을 많이 배출하면 신장은 정액의 원료인 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관절염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장의 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신장화, 신장염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신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신장에서는 조혈 호르몬 공급이 조혈 호르몬, 즉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공급을 못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면. 그래서 골수에 피가 부족하여져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활액망과 연골 재생이 대두되어 무릎이 관절염이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장의 화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신장화란 신장의 열을 뜻하는 것이고, 신장열은 신장은 제하통 속시이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신장열이 발 쪽으로 내려가 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100m를 힘차게 달리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열이 얼굴로 올라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처럼 신장열은 발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열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잘 보세요. 신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전조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고 전립선 비대, 요실금, 소변의 거품이나 혈뇨, 발의 발톱 모종, 스포츠 모종, 티눈, 발바닥이 뜨겁고 아픈 족저, 근막염, 무제반증, 통풍, 요로결석, 하지정맥, 발에 땀이 많거나 발뒤꿈치 각질이 심하고 몸에 주저씨나 물사마귀가 생기고 몸이 부어서 체중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과체중이 되고 고혈압이 생기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에서 거품이 나온다. 이것은 소변에 거품이 있는 것은 신장이 무리하여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거품류의 원인으로는 당뇨합병증으로 신장의 사구체에 사구체 신염이 생겼거나 신장이 염증으로 인하여 단백질이 재흡수되지 못해서 소변으로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자세히 소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을 보아도 시원치 않다고 하는 전립선 비대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란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립선 비대 증상 역시 신장의 화로 인해서 전립선이 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데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유출되어 속옷을 적시는 요실금이 있습니다. 요실금은 요도 관략근이 약해져 있을 때 신장화로 인하여 신장이 열려 소변을 자주 방광으로 보내면 방광은 소변을 비우기 위해 힘들게 일을 하는데 이를 우리는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혈뇨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 공부서에 해주는 그 검사를 했을 때 혈뇨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런데 2차 검사를 해서 나가보면 혈뇨가 있긴 한데 그 원인은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혈뇨란 그 소변에서 비정상적으로 적혈구가 나온 것을 말하는데요. 혈뇨가 생기는 원인은 심장의 염증 때문입니다. 즉 신장화, 이게 신화가 더 진행되면 신장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뇨가 나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단백뇨가 나옵니다. 단백뇨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를 말하며 성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하루에 150mg 미만의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이미 사구체 신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사구체 신염 역시 신장화, 신장열에 의한 염증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고혈압은 되게 유전적으로 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성으로 해서 온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본태성 고혈압 말고 본인에게 고혈압이 없었는데 부모님도 없었는데 나는 고혈압이 생겼다 하는 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혈압을 조절합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약해서 신장화에 신장염증이 발생하면 그 신장에서 발생하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조절하지 못해서 혈압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성으로 혈압이 없었는데 혈압이 생겼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신장을 치료하면 고혈압은 그대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7번째는 발톱 무좀이나 수포성 무좀이 생깁니다. 발톱 무좀이나 수포성 무좀은 저희들은 진균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발톱 무좀의 근본 원인은 간의 기능이 약한 상태, 즉 말해서 간에서 발톱의 성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 신장에 뜨거운 열이 밑으로 내려가 발톱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티눈이나 굳은 살이 생깁니다. 티눈이 생기면 아무리 파도 또 생기고 또 수술해도 또 다른 데가 생기고 그렇죠. 그 티눈이 생기는 원인은 신장의 열이 지속적으로 발바닥에 살을 태워서 안으로 타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뜨거운 열이 내려가서 살을 태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상처가 나면 우리 자생류로 인해서 피가 많으면 그 상처를 다 깨끗이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티눈이 있는 사람은 신장에서 뜨겁고 피는 가지 못하니까 안으로 계속 태워가는 현상이니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굳은 살은 신장열이 발바닥 피부에 열이 가해지면 발바닥 피부가 팽창되어 벗겨지는 현상이죠. 발바닥이나 발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이 발생합니다. 열이 물체에 닿으면 팽창의 원리가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신장열이 발바닥 족저근막을 계속해서 열을 가해주면 족저근막이 뜨겁거나 아프게 되는데 그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또 무지반증이 생깁니다. 무지반증이 생기면 보기 싫다고 병원에서 수술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무지반증은 엄지발가락 뼈가 바깥쪽으로 치우치는 관절 질환을 말하죠. 근데 무지반증의 원인은 여성들의 굽이 높거나 하의를 정시한 신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그것도 무지반증도 역시 신장열이 엄지발가락으로 나가면서 뼈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무지반증입니다. 단지 무지반증은 여성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죠. 11번째는 통풍이 발생합니다. 통풍이란 혈액 내 요산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통풍도 역시 신장에 뜨거운 열이 뼈를 뚫고 나가버리는 것이 통풍입니다. 근데 통풍은 또 남성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12번째는 요로결석이 생깁니다. 요로결석이란 소변이 만들어져 수송, 저장, 배설되는 길에 돌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로결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요로결석의 근본 원인은 잘 생각해 보세요. 신장에 뜨거운 열이 계속 요관의 소변을 계속적으로 열을 가하게 되면, 즉 말해서 히팅하게 되면 액체가 변해서 고체가 되고 고체가 돼서 응고돼서 그것이 단단해지는 것이 요로결석입니다. 다음에 하지정맥류가 생기고 다리에 쥐가 나죠. 하지정맥류는 간에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신장의 열을 계속 히팅시키면 혈액이 역류해서 종아리의 정맥혈관에 머물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도 또한 신장과 간의 문제입니다. 14번째는 몸에 부종이 생깁니다. 부종이란 혈관 안에 있어야 할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불필요한 곳에 고여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물만 먹어도 살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부종의 원인은 많이 먹어서 그렇게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비장과
폐와 신장 이 세 장부의 기능이 이상이 있으면 소변으로 그 수분을 배설시키지 못해서 붓는 것입니다. 15번째는 발뒤꿈치가 심하게 갈라지거나 각질이 심하죠. 발뒤꿈치가 심하게 갈라지거나 각질화가 심한 것도 가뭄에 눈바닥이 갈라지듯이 신장이 뜨거운 열이 계속 발뒤꿈치나 이렇게 가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죠. 발에 땀이 많거나 냄새가 납니다. 신장이 뜨거우면 그 열과 습이 발로 내려가 땀으로 나오고 또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몸에 쥐젖이나 물사마귀가 생깁니다. 몸에 쥐젖이 생기고 물사마귀가 생기면 레이저로 가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수술에도 또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귀와 쥐젖의 원인은 신장, 콩팥으로 빠져나가야 할 수분이 몸 안의 수분이 열로 인해서 피부로 삐져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장을 치료해서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사마귀는 그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상들이 이런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하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 무릎 관절로 고생을 하고 있거나 또 미래에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나타내주고 있음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릎의 통증은 신장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